배가 고파가지고 뭘 좀 먹고 시작할게요. 국물 맛이 참 좋네요. 오렌지 주스도. 너무 맛있어요. 디저트로 커피 한잔 하고 마무리 지어야 되겠죠? 뜨거워. 너무 잘 먹었는데요. 이것들이 건강을 망치는 식습관 중에 일부입니다. 다른 또 건강을 망치는 식습관들을 알아보고 이게 왜 건강에 안 좋은 건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약들약.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 영상은 건강을 해치는, 건강을 망가뜨리는 안 좋은 식습관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직관적인 내용인데 의외로 많이들 그렇게 하고 계시는 안 좋은 식습관들 한번 알아보고요. 우리가 몸이 어딘가 안 좋을 때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되지, 안 좋은 걸 해결하기 위해서 약을 먹거나 영양제를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 그 다음번의 문제인 거죠. 따라서 이렇게 안 좋은 식습관만 교정해도 우리 건강을 상당히 많이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걸 알고 안 좋은 식습관을 한번 교정해 보자고요. 자, 첫 번째 우리 몸을 망가뜨릴 수 있는 안 좋은 식습관, 바로 라면이나 찌개나 짬뽕, 이런 면 요리나 이런 국물 요리를 먹을 때 국물을 마시는 것, 되게 안 좋은 식습관이죠. 특히 라면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면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 영양학적 가치가 거의 없는 안 좋은 식품이고 음식인데, 면은 탄수화물 덩어리고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게 거의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건강하진 않죠. 그런데 그 라면이 수치상으로 되게 안 좋은 게 나트륨이 과잉해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인트로에서 먹었던 컵라면 같은 경우는 1200mg의 나트륨이 들어가 있고, 봉지라면 같은 경우는 1800mg 이상의 나트륨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루 나트륨 권장량은 2000ml 이하이기 때문에 작은 컵라면 하나를 먹으면은 절반 이상이 넘어가고, 큰 컵라면이나 봉지라면을 끓여 먹으면은 하루 권장하는 나트륨을 대부분을 채울 수 있는,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고 혈압을 높이고 성인병을 유발하는 나트륨 섭취량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라면을 먹을 때는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 나트륨의 대부분은 스프에 들어가 있고, 이 스프는 대부분 국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물을 웬만하면 안 드시는 걸 권장드리는 겁니다. 더 안 좋은 거는 중국집 짬뽕 같은 경우는 한 접시에 나트륨이 4000mg, 하루 권장량의 2배 이상의 나트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혈압이 팍 올라갈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짬뽕 드시는 분들 국물 드시지 마시고, 국물을 크게 한 모금만 먹어도 한 500mg 정도의 나트륨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건강에 안 좋은 식습관은 바로 뜨거운 커피나 뜨거운 차를 바로 마시는 겁니다. 커피를 예로 말씀드리자면은 믹스커피 같은 경우는 뜨거운 물을 부어서 바로 휘저으면은 한 65도 정도, 스타벅 땡 같은 데에서 오늘의 커피 같이 뜨거운 걸 바로 가져와서 재보니까 8, 9도 정도, 이 정도의 되게 뜨거운 온도인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에서 밝힌 바로는 65도 이상의 음료를 계속 마시면 식도암의 유병률이 많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어서 뜨거운 음료를 발암물질로 지정을 했었죠. 그래서 65도 이상의 뜨거운 액체를 주기적으로 계속 마시면은 식도암의 유병률이 8배 증가한다고 하고, 61도부터 65도 사이에 음료를 계속 마시면은 식도암의 유병률이 2배 이상 증가한다고 할 정도로, 이 뜨거운 음료를 계속 그냥 마시면은 식도에 바로 자극이 돼서 식도에 변형을 유발하고 염증을 유발하면서 그게 반복되면은 암으로 변이가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믹스커피는 뜨거운 물을 따르고 나서 한 3분 정도 경과하면 60도 이하로 떨어지고, 오늘의 커피 같이 되게 뜨거운 커피는 한 5분 정도를 기다려야지 60도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드시지 마시고 뜨거운 커피를 좀 쉬었다가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세 번째, 건강에 안 좋은 습관들, 물 대용으로 오렌지 주스 같은 이런 과일 주스를 마시는 거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착즙한 직접 갈아 만든 오렌지 주스가 아닌 슈퍼에서 판매하는 오렌지 주스는 대부분 오렌지를 농축시킨 농축액을 필터링한 거를 물에 희석해서 판매하는 게 대부분이고, 거기에는 오렌지에 유효한 식이섬유나 식물성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성분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껍질이나 이런 과육들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인 거고요. 단맛을
내기 위해서 설탕이나 과당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혈관 건강에 좋지 않은 거죠. 요즘에는 또 오렌지 주스 같은 데를 보면은 이런 과당이 많이 안 들어가 있는데 그럼에도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런 과당은 몸에 되게 안 좋다고 말씀드렸죠. 혈관을 막는, 끈적하게 만드는 성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과당을 많이 섭취하면은 우리 몸에 인슐린 분비에 영향을 거의 안 주고 렙틴 분비도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포만감을 좀 덜 느끼게 하면서 더 많이 먹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과당이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간에 부담을 주면서 과잉 에너지가 지방간으로 축적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말씀을 드렸었고, 과당이 가장 안 좋았던 이유는 우리 몸에서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그 당독소로 포도당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전환되기 때문에 이런 염증을 유발하고 우리 자가면역성 질환과 혈관에 상처를 낼 수 있는 당독소로 전환돼서 건강에 좋지 않다. 그런 당과 과당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이런 오렌지 주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실제로 오렌지 주스 한 요만한 거를 사서 보면은 한 병에 50g 정도의 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당 덩어리이기 때문에 음료 대용 그리고 물 대용으로 오렌지 주스를 드시는 거는 거의 추천드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말씀드리는 건강에 안 좋은 식습관을 말씀드리자면은 바로 탄산음료 대용으로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를 드시거나, 저같이 물 마시기 좀 그럴 때 대용으로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를 드시는 행동들입니다. 물론 이제 일반 당이 들어가 있는 그런 탄산음료 대비 그런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가 당이 안 들어가 있고 칼로리가 0에 가깝기 때문에 대단히 더 안전한 거는 팩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에는 단맛을 대신내는 아스팔탐이나 스크랄로스 같은 게 들어가 있고, 아스팔탐 같은 경우는 일반 설탕 대비 200배 이상 강한 단맛을 내기 때문에 조금만 넣어도 단맛이 나는 거죠. 그런데 칼로리도 0이고 당도 안 들어있기 때문에 대단히 안전할 거다,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인공감미료 이런 아스팔탐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호르몬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죠. 이 아스팔탐을 먹으면은 단맛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포만감을 느껴야 되지만 렙틴 호르몬 분비가 억제되기 때문에 포만감이 잘 안 느껴지고, 식사량이 더 많아지고 과잉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어서 성인병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다라는 연구가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내의 유해균의 이런 에너지로 활용될 수 있는 게 아스팔탐이기 때문에 유해균이 증식되면서 유익균이 억제되고 장 환경이 안 좋아지면서 성인병을 유발하고 정신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데이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따라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은 FDA에서 이런 아스팔탐은 대단히 안전한 성분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안전한 게 맞지만, 무턱대고 탄산음료 대용으로 막 너무 안전하겠지 하고 막 마시는 것, 그리고 물 대용으로 저처럼 막 마시는 이런 것들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 당이 들어가 있는 탄산음료보다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 같은 경우는 탄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포가 나오기 때문에 산도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칼로리가 들어가 있는, 당이 들어가 있는 탄산음료만큼 위장의 염증과 트러블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과 위염의 대표적인 유발하는 식품이 탄산음료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도 위장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많이 드시는 거는 좀 주의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말씀드리는 안 좋은 식습관은, 저 같은 경우도 주말에 간단한 식사 대용식으로 아메리칸 블랙퍼스트 같은 걸 만들어 먹습니다. 그때 햄을 굽거나 간단하게 베이컨을 많이 굽죠. 그럴 때 햄과 베이컨이 정말로 건강에 해칠 수 있는 그런 식품이라는 걸 좀 아시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베이컨 같은 경우는 염도가 높고 가공육이고, 그리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열을 가했기 때문에 안 좋은 요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에 따르면은 이런 가공육이 발암물질이다라고 지정을 했었죠. 그래서 가공육을 60g씩 매일 섭취하면은 대장암의 위험도가 20% 이상 증가한다고 밝힐 정도로 장에 되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은 고나트륨을 섭취하게 되면은 위암이나 식도암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고, 베이컨을 훈연하고 햄 같은 걸 구울 때 발생되는 그 마이야르 반응 같은 경우도 당화가 촉진되는 당
당독수가 쌓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베이컨은 당독수 수치가 되게 높은 안 좋은 고기 중에 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베이컨은 나트륨 수치가 아주 높아서 유양과 식도암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대장암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그런 안 좋은 식품이면서 당독수도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이 베이컨이기 때문에 아메리칸 블랙퍼스트 같은 건 간편식을 만들어 먹을 때 베이컨은 빼고 먹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6번째로 건강을 망치는 식습관은 바로 공복을 유지하지 않고 짧게 여러 번 먹는 거. 그러니까 아침을 소식을 해가지고 배가 고프죠. 그러니까 점심 되기 전에 간식을 짧게 먹는 거죠. 아침을 제대로 먹고 점심을 제대로 먹고, 또는 아침을 조금 먹고 중간에 칼로리를 조금 먹어서 제대로 먹는 거랑 칼로리 자체가 똑같더라도 이렇게 간헐적으로 계속 공복을 유지하지 않고 여러 번 나눠 먹는 거는 건강에 아주 해롭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밤에 야식을 먹고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하죠. 그 간헐적 단식이 되지 않는 과정에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은 최소한 4시간에서 6시간, 이상적인 거는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공복을 유지할 때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시스템이 돌아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복을 유지하면 아주 이점이 많죠. 일단은 공복을 유지하면 위가 쉴 수가 있죠. 위와 장이 쉬면서 위장 점막에 생긴 염증을 회복하고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부족한 효소를 채우는 그런 시간을 벌어주는, 위장을 살려주는 시간을 벌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계속 먹어주면 위장이 혹사가 됩니다. 특히 위염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계속 먹어주면 위염이 치료가 안 되고 더 악화되고,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계속 악화되고, 장이 안 좋으신 분들, 가스가 차고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도 만성적인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복을 오래 가질수록 우리 몸이 배고파질 때 작동되는 시스템, 오토파지, 자가포식이라는 그 시스템이 작동이 되는 거죠. 배고플 때 이 오토파지가 작동이 돼야지 우리 몸에 있는 세포 내에 있는 찌꺼기와 불필요한 퇴화된 소기관들을 청소하는 그 과정에서 미토콘드리아가 분화가 되고,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되면서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촉진시키고 뇌 건강도 촉진시키고 시루트인 단백질도 활성화시키면서 장수 단백질로 불리우는 그 단백질이 활성화되면서 우리 몸이 노화를 좀 더 늦출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인병을 예방하고 여러 가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면서 몸 건강을 챙기는 건데, 이런 공복에 발생되는 오토파지가 이렇게 간헐적으로 먹게 되면은 깨지게 되는 거죠. 작동이 안 되면은 우리 몸에 어찌됐든 간에 데미지가 가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로 이렇게 공복을 오래 갖게 되면은 이점이, 간헐적 단식을 했을 때 그 내장 지방을 태우는 시스템이 작동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탄수화물 우리 몸에 있는 걸 다 소진시키면은 공복이 오래되면은 지방을 태우면서 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이렇게 공복을 오래 갖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건강을 망칠 수 있는 안 좋은 식습관으로는 밥을 되게 빨리 먹는, 특히 밥을 10분 내에 먹는 식습관이 되게 건강에 안 좋습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겠죠.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냐면은 이렇게 빨리 먹게 되면은 일단 첫 번째는 위장이 되게 혹사가 될 수가 있겠죠. 위에 부하가 걸릴 수가 있는 게 잘 씹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소화시키는데 상당히 힘들고, 단기간에 많은 음식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위장에 과부하가 걸리고, 생각보다 빨리 효소를 많이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효소의 소모량도 많이 증가됩니다. 우리 몸의 효소는 입에서 잘 분해해서 내려왔으면은 효소를 조금만 써도 되지만, 이게 잘 안 됐으면은 많이 위장이 움직이고 에너지 소모가 생기고 효소도 막 많이 분비해야 되고 우리 몸이 혹사가 되면서 위가 망가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특정 병원에서 식사를 짧게 하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위염이 발생될 수 있는 유병률이 대략 1.9배 높아졌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식사를 빨리 하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은 포만감을 잘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몸에서 그 포만감을 유발해서 식사량을 조절하게 만드는 그 호르몬, 렙틴 호르몬 같은 경우가 입에 밥이 딱 들어오고 나서 활성화될 때까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10분 이내에 밥을 다 먹어버리면은 충분한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식사량이 더 늘게 되고 과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식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고, 한 20분에서 30분 정도에 걸쳐서 천천히 먹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인병의 유병률도 높아질 수 있다고 하는데 뭐 당연한 거겠죠. 2번처럼 폭식, 과식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식사를 할 때는 의식적으로 이렇게 씹는 거를 한 20번 이상을 씹으라고 합니다.
저도 한 5번, 6번만 씹고 넘기는 것 같은데 잘 충분히 씹고 충분히 소화를 시킬 수 있게 시간을 벌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잘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충분히 갖고 연습을 많이 하라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건강을 망치는 식습관 7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라면이나 뭐 짬뽕 같은 거 먹을 때 국물 마시는 거, 그리고 뜨거운 커피나 뜨거운 차, 녹차 같은 거를 빨리 마시는 거, 좀 식혀 마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로는 물 대용으로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 거는 건강에 안 좋고, 당이 들어가 있는 탄산음료 대용으로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를 너무 많이 마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는다. 베이컨 드시지 마시고 공복을 유지하지 않고 짧게 여러 번 나눠서 뭐 간식을 먹든 중간중간에 뭘 먹는 거, 이런 거는 건강에 되게 안 좋고, 식사를 할 때 10분 이내에 짧게 식사를 끝내는 거, 이거 되게 건강에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난치성 질환이 있고 어떤 질환이 있고 뭐 위가 안 좋고 뭐 만성 질환이 있고 염증성 질환이 있고 이럴 때 이런 기본적인 걸 먼저 지키면서 영양제든 운동이든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하는 게 훨씬 더 시너지가 날 수 있다. 식습관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잘 먹는 것도 중요한데 안 좋은 걸 피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건강을 망칠 수 있는 안 좋은 식습관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요.